반갑습니다. 7월 31일자 신문일기 진행할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입니다. 오늘 부산 좀 덥고요. 습하고 굉장히 좀 구름 끼는 그런 날씨가 되겠는데요. 오늘 날씨 낮 기온이 최고 29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습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체감상 더 덥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계속 80% 이상의 습도가 된다고 하고 또 밤에는 90% 수준의 습도가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제습기를 좀 한번 돌리시든가 좀 조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자 신문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오늘자 국제신문 2면이고요. 올해 출생아 수가 40만 명대가 무너진다 이런 기사가 하나 들어와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36만 명이 그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지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은 2017년 출생아 수가 36만 명 수준일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누적 출생아 수가 15만 9,600명 정도가 되고요. 이거는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를 하자면 무려 12.4% 줄어든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작년 출생아 수가 40만 6,300명 정도였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보자면은 결국 올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40만 명대가 무너질 것이다. 이런 소식이고 향후 전망도 어둡다고 해요. 그래서 2040년에는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2040년에 26만 7천 명 그리고 2060년에는 20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고 내다봤다고 하네요.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이 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보면서 일가정양 및 안정된 청년 일자리 제공, 교육과 노동, 복지체계 혁신 이런 것들을 이제 해나가면서 좀 인구 절벽을 극복해 보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기사 여기까지고 사실은 저출산 기사는 항상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예년에 비해서는 상황이 좀 악화되었고 앞으로는 더 악화될 전망이고 정부는 이런 걸 하고 있거나 할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보통 나오는데 항상 저출산 기사의 패턴이 똑같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정부의 조처라고 하는 것들이 언제나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지난 대선 때였습니다. 사실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그 당시 후보였죠. 그분이 이제 공약했던 내용을 보면 왜 이 젊은 부부들이 애 낳기가 너무나 어려운가 하는 게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공약 이름도 이런 거였잖아요. 슈퍼우먼 방지법 이런 거였는데 지금의 이제 이 출산 육아를 해야 하는 여성들은 슈퍼우먼을 강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의 주체이기도 하고 또 어렵게 임신을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이제 아이를 잘 보호해가지고 낳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보통 근데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맞벌이를 해야 된다 이런 사회적인 압박은 더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결혼을 했고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아내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합쳐가지고 월급으로 한 400 조금 넘게 번단 말이에요. 근데 임신해서 출산을 한다는 건 사실 경제력의 절반이 무너진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근데 아이를 낳게 되니까요. 당연히 어떤 돈을 써야 할 지출 요인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애를 낳으면 사실은 저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저는 이제 바로 이런 좀 솔직히 말하자면 돈 문제가 이 젊은 부부들의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를 결국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좀 잘 조율하고 내지는 그걸 좀 고쳐서 앞으로 좀 개선을 시켜줄지 역대 정부들이 좀 실패해온 과제인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가 좀 다른 부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거는 저도 한 사람의 일부모로서 기대랑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자 국제신문 2면이고요. 제목이 다대포 해수욕장하고 북항 수영장 주차대를 한다 이런 기사인데요. 기사 일단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부산의 대표 관광지 두 곳이 주차난으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 지역 최대의 야외 수영장인 북항 수영장 그리고 다대포 해수욕장 두 곳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일단 부산 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개장한 북항 해수온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 주차 게이트가 한 곳만 운영이 되면서 주말에 수천 명의 이용객이 한꺼번에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데만 30분 넘게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문제는 원래는 여기가 유인무인 게이트가 2개가 다 있어요. 근데 수영장 방문객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이 좀 할인이 돼야 되는데
무인 게이트는 그 할인율을 적용을 못 해가지고 쓰지를 못한다. 그래서 좀 이런 주차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북항 수영장은 뭐 주말에 한 6,000명 정도가 몰린다고 해요. 차로 치면은 1,100대 정도. 이게 한꺼번에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좀 주차장이 지옥처럼 변한다, 이런 이야기고, 다대포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방문객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주차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다대포 해수욕장은 합쳐가지고 한 786면 정도가 주차장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방문객을 감당하기엔 좀 역부족이라는 거고, 30일 어제였죠. 하루에만 43만 명 정도가 몰려들었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건데, 사실 다대포 해수욕장은 사하구 지자체 입장에서 보자면은 1년 12달 중에 2달 정도, 그러니까 그 기간만 보고 지자체가 무조건 뭐 해수욕장 주차장 늘려라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항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가 2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뭐 할인율 적용이 안 돼가지고 못 쓰고 있다. 사실 게이트가 2개가 된다는 거는 2군데로 빠져나가면 그 빠져나가는 시간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겠죠. 그 안에서 차량이 엉키고 막 이런 일들이 없어질 거니까. 올해 여름이 뭐 8월 한 달 정도 바짝 남은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에 좀 가능하다면 이게 개선이 좀 돼야 될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태풍 2개가 한반도에 동시에 접근할 수가 있다, 이런 지금 소식이 역시 들어와 있는데요.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자 국제신문 8면이고요. 태풍 내삿, 하이탕 동시에 한반도 접근, 이런 제목인데, 세력이 강한 태풍 2개가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어서 기상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제9호 태풍 내삿 그리고 10호 하이탕이 잇따라 대만에 상륙한 데 이어서 사나흘 뒤면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예보를 했고요. 이 태풍들은 대만을 통과해서 중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 진로를 꺾어가지고 한반도 쪽으로 세력을 확장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 문제는 이 중국 쪽으로 가면 수증기가 없어가지고 태풍이 거의 소멸이 되는데, 한반도로 온다면은 부산, 울산, 경남에 굉장히 많은 비와 거센 바람을 몰고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한반도 쪽으로 튼다면 6월 한 2, 3일 정도, 2일과 3일 정도의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거고, 내삿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서 해안가에 500mm 넘는 비를 뿌렸다고 합니다. 또 하이탕도 역시 긴급 태풍 경보와 연안 폭풍 경보를 몰고 왔다고 하는데, 가능하다면은 이게 좀 피해가 적은 중국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며칠 동안 적어도 6월 3일까지는 어떻게 될지 관련 예보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였고요. 내일부터는 8월이라서 다시 권용희 기자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